안녕하세요. 사람과 세상이 보이는 사주학 연구 윤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오행 5가지 움직이는 기운을 가지고 아주 간략한 설명을 하고 넘어갈 거예요. 처음부터 긴 설명을 하면서 각각의 특성을 설명할 수는 없고요. 브리핑 하듯이 우리 서머리 하듯이 그렇게 오행을 간단히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각각의 목화토금수 기운을 하나하나 모든 강의를 한 강의씩 잡아서 또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자, 오행이란 목화토금수 이 대자연의 물질을 큰 틀로 구분 지어 놓은 거라고 오행의 아주 기초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요. 이 나무에 속하는 목과 불에 속하는 화와 흙에 속하는 토와 쇠에 속하는 금과 물에 속하는 수의 대자연의 속성을 이해한다면 우리는 모든 사주 오행의 기운을 다 감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목에 속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접목시켜보면 소년기에 속하게 됩니다. 성장하는, 생장하는, 팽창하는 이 기운을 가졌기 때문에 소년기로 본 것이고요. 화는 어떨까요? 청년기로 봅니다. 막 발전하는 단계예요. 청년기의 속성을 가졌고 토의 기운은 이제 중용의 미를 알고 있는 우리가 마흔을 뭐라고 하죠? 불옥이라고 하죠.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기운, 장년기로 보고 있습니다. 금은 중년기로 보고 있어요. 이제 장년기를 넘어서 금의 기운, 자기를 저장하고 갈무리할 수 있는 기운을 가진 중년기로 보고요. 수는 이제 자기 자신을 지혜로서 새롭게 다스리는 60대 이순, 하늘의 순리를 깨달을 수 있는 나이라고 하는 그런 노년기로 분석해서 보고 그것을 심리 분석으로 이끌어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목과 화의 기운을 먼저 한번 볼게요. 목과 화는 분발하는 기운이에요. 특히 목은 나무가 성장하는 기운을 한번 보세요. 쭉쭉 뻗어나가는 나뭇잎 하나도 모두 다 분발해서 자기 생장을 이루어가는 그런 기운이 바로 목의 기운이거든요. 불화, 화는 또 어떤가요? 불꽃이 화려하게 불타오르는 이 기운 느낄 수 있죠. 화의 기운은 자기 자신을 발산하는 기운입니다. 발산하고 끼를 내 보이고 보여주는 기운이에요. 또 분산의 기운이기도 하죠. 막 흩어져 가는 기운입니다. 우리가 솔방울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하세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불화의 기운을 갖게 되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금과 수는 수렴하고 저장하고 수장하고 수용하는 기운이에요. 받아들이는 기운인 거죠. 그러면 이것을 사람의 심리에 한번 따져 볼까요? 목은 소년기라고 했어요. 소년기의 가장 큰 특성은 뭘까요? 아주 순수합니다. 순수해서 맑은 기운이에요. 새싹이 돋아서 막 성장하는 단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내보이고 분발하는 기운이고요. 화는 굉장히 발산하는 기운이 강한 청년기라고 했어요. 자기를 막 내보이고 그 청년기의 속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연예인들도 되게 많아요. 사주 오행 중에 화의 기운이 4개나 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연예인 중에서 아주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알리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치우친 사주죠. 화의 기운으로 치우친 사주. 자,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자기의 끼를 주체를 못하는 단점도 있지만 그런 것으로 인해서 도화살이 발달되기도 하고 자기를 내보이고 분산시키고 그런 기운을 가져요. 그에 비해서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으로는 굉장히
부드러운 면을 갖추기도 했던 예리한 기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무엇인가 받아들이고 저장하는 기운을 갖게 되는 성향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금과 수를 사주오행, 연주와 월주와 일주와 시주 네 가지가 있다고 했을 때 각각에 나눠지게 되겠죠. 이렇게 나누어졌을 때 수의 기운을 유난히 많이 가지고 있더라.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수의 기운을 유난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 기질 자체가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아니면 화의 기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외향적이겠죠. 완전히 극과 극의 성향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금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 수의 기운 어떨까요? 차갑겠죠. 성향 자체도 아주 차가운 기운을 갖습니다. 이 색깔도 좀 다르지 않습니까? 초록색과 빨간색과 그에 비해서 흰색과 파란색은 내성적이고 성향이 아주 이지적인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목과 화를 가진 사람들은 아주 쩔쩔 끓는 어때요? 내보이고 싶은 그게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에 비해서 또 여기서 볼게요. 목을 가진 사람들은 성장의 기운 어때요? 분발하는 기운 그러다 보니까 진취적입니다. 이 사람들은 진취적인 기상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어요. 언제나 새로운 것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출발선상, 항상 출발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됩니다. 시도. 그리고 어때요? 여기서도 청색의 기운이 강하죠. 청색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맑고 깨끗한 기운을 가지게 됩니다.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막 불꽃이 막 활활 타오르는 분산하는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꽉 찬 팽창의 기운, 불이 활활 타오르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을 제가 많이 만나본 결과로는 멋을 그렇게 잘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위세가 당당해요. 기죽는 일이 참 별로 없더라고요.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했다는 말 별로 하기 싫어하고요. 성격은 또 왜들 그리도 급하던지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화려한 것을 쫓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에 비해서 목과 화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이 그 중화를 이루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이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중화직이라고 해요. 생장의 기운을 이제 저장하고 수장해주는 그런 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제 토의 기운을 지나서 금의 기운 사람들은 양의 기운을 가득 찬 양의 기운을 여기서 중화를 시켜서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장하고 그러다 보니 금과 같은 기운, 쇳덩어리와 같은 기운, 그러니까 외적으로는 굉장히 강해 보이겠죠. 예리함도 있습니다. 칼자루와 같은, 칼날 같은 예리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단칼에 베어버릴 수 있는 판단력도 아주 우수한 기운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세하다 보니 상처도 은근 많이 받아요. 특히 신금일주 같은 경우들은 자기가 굉장히 아름다움도 갖추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주병에 걸려 있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금에 기운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리적인, 의리파적인 사람들도 금의 기운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수의 기운 사람들은 어떨까요? 강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유히 흐르는 강물에 돌멩이를 딱 던졌어요. 물의 파장이 엄청나겠죠? 큰 돌멩이를 던졌을 때는 더더욱 파장이 클 거예요. 파문이 일 거예요. 음파가 일 거예요. 그런데 이 물 깊이는 어떤가요? 깊으면 깊을수록 자기 자신은 내면은 고요합니다.
물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고요할 거예요. 이 수가 바로 그 저장하는 기운. 그러니까 잘 자신을 내보이지 않아요. 분석력도 있고요. 깊이가 있다 보니까 그 깊이 있는 지혜는 어때요? 깊이 있어야 지혜가 나온다는 말씀 들어본 적이 있으죠? 마음이 깊은 사람에게서 지혜가 또 지식도 깊어지는 것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저장하는 기운을 가진 게 바로 수의 기운입니다. 그러면 이 목화 토금수 아주 간략한 기운만 봤어도 사주의 오행에 수와 금이 치우친 사람이나 목과 화가 치우친 사람, 또 중용을 같이 잘 이루은 사람, 이 오행이 모두 다 갖춘 사람, 이 사람의 성향이 달라지겠죠. 지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 시간을 통해서 이제 목 따로, 화 따로, 토 따로, 금 따로, 수 따로 각각의 역할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제가 설명을 해볼 건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각각의 성질을 모두 다 같이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해요. 자, 여러분 함께 공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